프로슈머, 그다음에 호일러의 법칙 드림 빌딩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할 때는 프로슈머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슈머는 이제 생산자, 그다음에 프로듀서, 콘슈머, 소비자 그렇게 결합되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엘빈 토플러가 제3물결에서 최초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 자체는 콘슈머는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우리 네트워커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슈머가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당연히 네트워커로서 제품 애용을 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라는 어떤 막연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일단 사실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제품을 애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애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제품 공부가 이루어지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상 플랜은 사실 빠르게 숙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상 플랜 되게 어려워요. 내가 받아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론만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음,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그래도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큰 금액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노트에도 작성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설명도 해보셔야 요거는 실력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요즘 특히 그렇죠.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책들을 너무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 사는 거를 좀 많이 아까워하시는데 책을 사서 좀 읽어보시는 거 그거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책을 읽어주시는 어떤 그런 많은 방송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하면 운전을 하시든 또는 뭐 교통편을 이용해서 다니시든 그런 책을 듣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 책을 좀 가까이 하는 것, 더구나 요즘 가을은 우리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옛날에는 되게 많이들 했었는데 요즘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들처럼 책들을 좀 가까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연결된 스폰서와 상담이 있는데 나한테 스폰서들은 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나한테 알려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이끌어 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스템에 연결된 스폰서와의 상담을 말씀드립니다. 나를 그냥 추천만 해놓고 시스템에는 하나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과 상담은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상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업적인 상담은 분명히 시스템에 연결된 그런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업에 가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방법이라든가 노하우들을 다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와 밀착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 1회 이상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 그보다 정말 많은 정보라든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어떤 그런 다양성들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고 노하우를 배워갈 수가 있는데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냥 정말 동네에 혼자 남아있는 우리가 동남아라고 부르죠. 혼자 남아하는 어떤 그런 사업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내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진짜 시스템 참여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시스템도 있고 줌 미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메인데이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메인데이가 참 어렵죠. 한번 올라오시기가. 그래도 사실은 이거는 결심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심과 결단이 있다면
주 1회 정도는 시스템 꼭 참여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지금 저희들 다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시면 쓰는 분만 쓰세요. 참여를. 읽으시는 분들 많이 읽으시겠지만 요런 거 단톡방 내 이름을 걸고 잘 봤습니다. 뭐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런 글이라도 남기시는 거는 참여거든요. 사업자라면 적어도 저는 이 단톡방 참여도 매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극적이면 그럴수록 내 사업은 훨씬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단톡방에도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서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성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참여 정말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SNS를 통해서 제품을 알린다거나 나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를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또 사업자의 자세겠죠. 그리고 내가 그냥 열심히 소비자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초보 사업자에서 내가 먹어본 것만 딱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소비자 관리도 한번 주어 놓고 제품을 전달을 해놓고 그분이 잘 드시고 있는지 또는 어떤 효과가 어땠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제품이 누군가한테 넘어갔다면 그분이 잘 드시고 있는지 또는 먹는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그분이 먹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체크하시는 거는 또 사업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어,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진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지를 않네요.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잠시만요. 왜 그럴까요? 네. 자, 프로슈머의 자세입니다. 일단은 외적인 자세로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변화해라 라고 써 있죠. 일단은 내가 사업가라면 그전에는 진짜 뭐 몸빼바지 그런 분은 없으시지만 그렇게 아주 편안한 옷차림이었다면 사업적으로 일을 하실 때에는 조금 갖춰진 그런 뭐 비싼 옷을 입고 이게 아니라 갖춰진 단정한 복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사업자인데 어떤 행동을 할 때 좀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칭찬을 한다든가 남들한테 좋은 말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되게 좋겠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 바뀐 게 있다면 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화나는 일도 되게 많고 막 이렇잖아요. 막 끼어들고 막 이러신 분들한테 왜 이러세요? 막 좀 나쁜 소리도 하고 싶은데 저분이 나의 사업 그 소비자가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뭐 이렇게 거리에서 지나가다 화가 나던가 뭐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더라도 되게 차분하게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로 보이기 시작을 해서 제가 되게 행동을 좀 조심하긴 하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제 변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또 HL 글로벌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사업가라면 좀 행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절이 있는데 사실 저는 HL 글로벌에서도 제가 눈이 마주치거나 웬만하면 인사를 먼저 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사를 했는데도 쌩 하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럴 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도 이제 먼저 인사하시는 분을 놓치기도 하죠.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사업가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되도록이면 아주 뭐 그런 경직된 모습보다는 웃는 모습으로 서로 반갑게 대하면 그것 또한 사실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 참
되게 친절하네, 상냥하네, 좋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좀 미소 띈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자세로는 내 안에 거인을 꺼내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내 안에 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정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꿈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내 안에는 진짜 큰 거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꺼내서, 그 꺼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많이 뛰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내적인, 모습을 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긍정적 자세, 긍정적 사고, 웬만하면 전부 다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괜찮아, 괜찮아. 싸울 일이 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웬만한 거는 다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하루가 되게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자, 시스템에 오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받는다면, 아, 내가 아직은 진짜 기초 사업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아서 시스템 스케줄도 다 알아야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 사고로 그렇게 다 보셔야 되는데, 지시를 받는 분이 계신다면, 나는 아직도 내가 그날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언제 몇 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아직은 내가 사업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춰주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 내가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배우고 적용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워야겠죠. How to.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배울 수 있고, 그럼 배운 것들을 우린 또 다시 나가서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파트너들이 조금씩 생기면 그것들을 같이 적용을 하고, 또 많아지면 이렇게 또 다시 내가 배웠던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적용하고 가르친다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안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지금까지는 100% 여기에 다 쓰고 있었다면 내가 일단 시스템에는 먼저 요번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 이거는 꼭 가야 되겠다. 메인데이는 가야 되겠다. 충주 공장 견학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은 또 나의 삶에 뭐 지내왔던 그런 어떤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것을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목요일에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2주에 한 번씩 충주공장 너무 당연한 것, 그 다음에 뭐 2달에 한 번 1박 2일 원데이 세미나 또 너무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중요성이 있는 것들을 딱딱 정리를 해서 참여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아는 것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꼭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 안에 성공의 10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배우셔서 그걸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과 봉사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또 내 안에서 내적인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프로슈머의 기본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사실은 사소한 것 같지만 많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식 모임이 있고 많은 이런 어떤 같이 모이는 어떤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비용을 부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더치페이가 원칙이고요. 사실 스폰서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서 그 모임 하나를 갔을 때 다들 스폰서가 내기를 원한다면 스폰서로서도 굉장히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각자 모든 파트너들이 모였을 때 만약에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더치페이가 원칙인 걸 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복장, 용모 단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미팅도 웬만하면 앞서서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는 게 참 좋겠죠.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요. 강의진에게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지 그분들도 확 집중을 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 꼭 켜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때 핸드폰을 딱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놓는 거. 그다음에 강의 중에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강의 중에 잡담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강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예절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했지만 HL 글로벌 가족들을 접할 때 서로 항상 웃고 먼저 인사하는 거 요것도 우리가 습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각자가 해결하고 개인보다는 그룹 전체를 생각하고 봉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스폰서가 태우러 오지 않으면 강의 갈 수 없다. 나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웬만하면 같이 움직이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사업인데 왜 다들 태우러 오기를 원하는 건지 그런 어떤 사고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물론 카풀 쉐어해서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왜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태우러 오지 않으면 못 가. 아무 데도 못 움직여. 그런데 본인은 가고 싶은데 딴 데는 막 가시잖아요. 근데 왜 시스템이나 이런 곳에서는 꼭 누군가가 본인을 이렇게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꼭 그런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리 스폰서 분들하고 같이, 제가 그렇게 움직일게요 하더라도 같은 그 가는 길이면 함께 가요. 이런 것들이 먼저 올 텐데, 저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편 없으면 거기 빠져요. 못 가요. 약간의 협박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참 어떤 본인들이 이제 그런 걸 나중에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도 웬만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윤리죠. 그룹 안에서 본인 직업에 관한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우리가 만나면 보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상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의 직업군들이 많은데, 본인과 함께 하자, 아니면 꼭 들어달라,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권유는 금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 관계, 그다음에 남녀 관계도 또 있으세요. 이게 되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기죠. 남녀가 만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일들도 저희 그룹은 없지만 다른 그 타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남녀 관계도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종교적 그런 권유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꿈의 설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왜 꿈을 설정해야 될까요? 꿈이 없으면 어떤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업 후원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해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정말 꿈이 있다면, 이쯤이야. 모두가 다 당하는 거고, 모두가 다 겪는 거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내 꿈의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포기와 그냥 계속 지속하는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꼭 꿈을 설정을 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성취하기 위한 이제 또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꿈의 시각화, 그래서 드림보드라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드림보드에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는 무엇이 될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는 얼마를 벌 것이다 라는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행동이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나는 꼭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도 저희가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끝낼 것 같아요. 근데 어, 짐 캐리라고 유명한 그 배우가 있죠. 짐 캐리가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1,000만 달러의 그 어떤 출연료를 받는 영화 배우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문구점에서 가짜 백지 수표를 사서 거기에 1,000만 달러라고 적은 그 백지 수표를 늘 지갑에다가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백지 수표를 꺼내보고 그러면서 이제 꿈을 다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짐 캐리는 그 마스터였나요? 그 영화를 맡아서 700만 달러의 소득을 일궈냈고요. 그 다음에 배트맨 또 더맨 네네 여기 안 보여갖고 거기에 출연하면서 정말 1,000만 달러의 개런티를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잘 몰랐어요. 짐 캐리만 알고 짐 캐리의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짐 캐리가 1,000만 달러를 정말 손에 쥐는 그 꿈을 이루었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 골프의 황제라고 하죠. 이 타이거 우즈는 15살 때부터 자기 방에 사진 2개를 걸어놨었대요. 자기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 골프 황제 잭 니클라우스의 사진과 그 다음에 본인이 타고 싶었던 페라리 스포츠카 사진을 나열을 했었는데 결국 어때요? 우리 타이거 우즈는 골프의 황제가 되었죠. 항상 자신의 꿈과 그 본인이 그런 모든 꿈을 실현하는 것들을 상상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세, 그 정말 젊은 나이에 골프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겠죠. 이렇게 자신들이 백지수표 또는 사진을 방에 붙임으로 해서 드림 보드를 만든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상상을 한 거죠. 그 꿈을 그렇게 이뤄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한테는 정말 나의 소중한 꿈을 시각화하고 드림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의지를 다시 다지고 또 내가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각화하고 끌어당기는 어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우투 중에서 제가 프로슈머와 그 다음에 드림 빌딩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